안녕하십니까. 농협경제지주 젖소계량사업소의 김수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유군 능력검정 시스템을 업무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순서는 개발 배경 및 효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군 능력검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쓰시는 방안, 그 방안 중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및 오류 정상화, 검정자료 입력 오류 제한 내역, 그리고 검정자료 입력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유효 수정 내역 입력하시는 방법, 그리고 개체 이동 신청하시는 방법, 그리고 보조금 지급 조건 및 지급 내역을 조회하시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대검정 정액 인수 확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 배경 및 효과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개발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검정자료 입력을 위한 오류 데이터 입력 제한 설정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오류 데이터 재확인, 수정 등 검정 자료 처리 시간의 단축이 필요했습니다. 가축 개량 지원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조건들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개발 효과로는 검정자료 입력 시 오류 데이터 확인으로 정확한 검정자료 처리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정확한 검정 성적 서비스를 통한 유군 능력검정 사업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경된 보조금 지급 조건 및 지급 대상에 대한 쉽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으므로 저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군 능력검정 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은 젖소계량사업소 홈페이지 www.dcic.co.kr에 접속하셔서 정보창고, 공지사항, 그리고 신규 업무용 프로그램 접속 경로라는 게시물에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와 같은 URL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는 최초 접속 시 1회만 설치를 하시게 되고요. 2회 로그인부터는 바탕화면에 생성된 아이콘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URL에 접속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하단에 실행, 저장 버튼이 생기고 실행 및 저장 버튼을 통해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 디바이스 변경 허용에 예를 클릭하시고 언어 선택에 잉글리시를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인스톨 창이 뜨게 됩니다. 인스톨 창에 있는 인스톨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동 설치가 시작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완료 창이 뜨게 되고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자동 로그인 창이 생성이 되며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1회만 설치를 하시고 2회부터는 자동적으로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기므로 로그인 시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정상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보시면 젖소계량사업소 아이콘이 바로 생성이 되게 돼 있고요. 컴퓨터 하단에 윈도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앱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 중에 최근에 추가된 앱을 확인을 하시게 되는 경우 젖소계량사업소 아이콘, 유니버셜 IWA 러너, 컴퓨저 IWA 러너가 세 가지 프로그램이 모두 설치가 되어야 정상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 설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사용 시 오류에 대한 정상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설치가 되어 있는 PC라면 내 컴퓨터에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DCIC APP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DCIC APP_VER이라는 구성 설정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구성 설정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삭제 후 재접속을 하시게 되면 최신 패치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오류가 정상화되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오류 정상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서 입력 제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자료를 입력하시는 화면에서 입력 항목을 확인하고 입력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만, 권유, 미경산후, 제적후 크게는 구분은 나누어지고요. 입력 항목에 대해서는 분만에는 분만일 변경, 분만일 오류, 분만 코드 변경, 분만 내역 변경, 조기 분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확인 메시지와 오류 메시지가 있습니다. 확인 메시지는 재확인 후 정확히 입력을 하셔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데이터를 재확인 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유에 있어서는 권유일 오류, 그리고 조기 권유, 그리고 권유일 변경, 권유 중 유성분에 대한 입력 제한이 있습니다. 미경산후 같은 경우에는 미경산후인데 유성분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입력이 제한이 되고요. 제적후도 마찬가지로 제적후인데 유성분 내역이 있는 경우 입력이 제한이 됩니다. 제적일은 전달 검정이 정상 검정이었고 차교 내역이 있는 경우 제적일이 직전 검정일보다 작으면 오류로 나타나므로 입력에 제한이 됩니다. 정액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정액 코드 없이 미입력 시 입력에 제한이 되고요. 유성분의 경우는 1, 2회 유성분 차이가 크게 나거나 아니면 1, 2회 유성분 차이가 아주 적은 0.5 이하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확인 메시지가 뿌려지므로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검정 2회를 마치고 한 달간의 월간의 검정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입력하시는데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월, 검정1, 1회 차교 시간, 그리고 담당 검정원, 분석 기간은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입력이 안 되실 경우에는 메시지와 함께 개체 입력에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럼 검정 자료의 개체 입력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만 내역 기록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분만일을 2017년 7월 1일 3차 오산으로 입력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만일 오류가 나타나고 분만일은 전당 권유일 또는 분만일 이후로 입력하세요. 권유일이 2017년 7월 16일인데 그 이전의 날짜로 입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오류 메시지가 발생이 하고 입력엔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만 내역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분만 내역을 2017년 8월 1일로 분만일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하였을 때는 분만 내역 변경 메시지가 뜨고 마지막 수정일로부터 임신기간이 확인되게 됩니다. 이 임신기간을 확인하셔서 정확한 분만일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유 없이 분만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016년 10월 4일 분만일자를 2017년 8월 1일에 새로운 산차 3산을 입력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확인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분만 내역 변경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마지막 수정일로부터 임신기간이 표시되게 됩니다. 이 임신기간이 표시되는 임신 일자에 따라서 정확한 분만 일자를 재확인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기 분만의 경우입니다. 180일 이상 조기 분만에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권유 상태에 있는 소를 가수질 코드 21번 조기 유산 코드를 넣고 분만일은 2017년 8월 30일로 입력을 할 경우입니다. 이렇게 입력할 경우에는 확인 메시지가 뜹니다. 분만 내역 변경 메시지가 뜨고 마지막 수정일로부터 임신 기간이 표시되게 됩니다. 임신 기간이 227일이기 때문에 조기 유산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기 유산 180일 이상 조기 유산일 경우에는 분만 코드가 21번 코드 분만 일자를 넣게 되시고요. 산차는 한 산차 추가해 주시고 최종 수정 내역은 모두 삭제됩니다. 상태 코드는 분만 후 첫 검정 10일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180일 이하 조기 분만일 경우입니다. 기존의 2017년 1월 19일에 분만해서 조기 분만 21코드 분만일 2017년 8월 1일 산차 오산으로 입력을 할 경우입니다. 입력을 하게 되셨을 때는 확인 메시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분만 내역 변경과 그리고 마지막 수정일로부터 임신 기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정일로부터 임신 기간이 91일이기 때문에 180일 이하 조기 유산이 되겠습니다. 180일 이하 조기 분만일 경우에는 기록 상태를 57번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산차, 분만 내역, 수정 내역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권유 기록 입력 방법입니다. 기존에 분만 기록이 있었던 소를 권유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권유 코드 12번 코드 권유일 2017년 7월 29일로 변경할 경우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권유일 오류 전달 착유 내역 있음, 권유일은 직전 검정일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권유일이 입력이 가능한 날짜는 최근 분만일 이상, 이전 검정일 이상입니다. 이전 검정에 착유 내역이 있다면 이전 검정일 이상의 날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조기 권유 입력 방법입니다. 기존의 분만 내역을 권유 내역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확인 메시지는 조기 권유, 임신기간 119일, 질병에 의한 권유인지 확인 메시지가 뜹니다. 분만을 위한 권유에 들어간 소인지 아니면 질병 상태에 따른 권유인지를 재확인 후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적 기록 입력 방법입니다. 제적 기록 입력일 경우 기존에 분만 내역이 있는 소를 제적 코드 31번 제적일 2017년 8월 2일로 입력할 경우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적 후 유성분 내역이 있음, 제적일 입력 가능 날짜는 마지막 분만일 이상, 직전 검정일과 현 검정일 사이입니다. 직전 검정일에 착유 내역이 있었던 경우 제적일이 직전 검정일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발생이 되고 입력에 제한이 됩니다. 미경산후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미경산후 입력 시 유량이 있는 경우 미경산후 유성분 내역 있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저장이 불가하오니 유성분을 재확인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성분 입력의 유량 부분입니다. 1, 2회 유성분 내역이 10kg 이상 차이가 나므로 1, 2회 유량을 재확인하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유지율 부분입니다. 유지율도 마찬가지로 1, 2회 유지율 부분이 0.5 이하로 차이가 나므로 재확인 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단백률도 마찬가지로 0.5 이하 차이가 나는 경우 재확인 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지고용률도 마찬가지로 0.5 이하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확인 메시지와 함께 확인 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정액 코드 입력 방법입니다. 정액 코드는 미입력을 할 경우에는 자료 저장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액 코드는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액 코드를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 입력하시는 방법입니다. 신규 농가나 또는 개체 도입으로 인해서 수정 기록이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정액 확인 불가를 선택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록을 소실해서 정액을 확인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 기록 소실로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정액 확인 불가나 정액 기록 소실은 저희 검정 성적 서비스에도 정액 코드 내역에 정액 확인 불가, 정액 기록 소실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인터넷 검정 성적 조회, 번식 성적 분석 리포트, 검정 정액 코드란에 정액 확인 불가, 정액 기록 소실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검정 성적표, 검정 기록표 상에도 동일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 개체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검정 개체 조회 화면에서 가능하시고요. 개체 조회는 해당 검정소의 농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합 코드, 농가 코드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농가 개체별 전체 유기의 검정 기록이 조회가 되고, 개체를 선택하시면 전 산차의 분만 기록이 조회가 되십니다. 그리고 산차를 선택하시면 그 산차의 전체 수정 기록이 조회가 됩니다. 상단에 등록번호나 바코드로 조회하실 경우에는 전체 검정호의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혈통 관리나 그 딸소의 혈통 관리를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정자료 전송하시는 방법입니다. 검정자료 전송은 개체가 누락된 두수가 한 마리라도 있으면 자료 전송이 불가합니다. 해당 검정 코드가 확인하시게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성분이 누락이 되는 경우에도 1, 2회 유량은 있는데 유성분이 없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전송이 불가하므로 농가 코드를 확인하시고 재확인하셔서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효 수정 내역 입력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검정 기록을 조사를 해오시면 분만 기록이 조사되면 역으로 수정 기록을 같이 조사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저희 시스템 상에서는 입력이 불가하기 때문에 젖소계량사업소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수정을 거쳐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자료를 관리했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이런 소요되는 부분들이 불편함이 있어 저희가 시스템 내에서 수정 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정 기록 정정 요청은 분만 기록 입력 시 최초 수정 내역이 유효 수정 기록이 아닐 경우에만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수정일로부터 분만 기간이 260일 이하, 300일 이상일 경우에만 확인창이 뜨고요. 정정 신청 후 자료 저장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자료 저장이 되지 않아 불편했던 부분들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유효 수정 내역을 어떻게 정정 신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기록 정정 요청 창이 뜨게 되시면 이전 수정 내역 버튼을 누르시면 이 개체의 현재 산차의 전체 수정 내역을 조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회차의 수정 기록을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 기록 정정 요청 창에 반영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 구분은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변경, 삭제, 추가, 유효 수정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수정일 정액 코드를 변경을 요청하시는 거고요. 삭제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수정 내역을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추가의 경우는 이전 수정 기록에 없는 수정 기록을 추가하시는 요청이시고요. 유효 수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정 기록 중 다음 산차 분만에 기여한 수정 기록을 선택해서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추후에 저희가 수정 횟수 옆에 임신 기간을 표시해서 정확한 유효 수정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더 추가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된 내역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확인하시는 방법은 저희 프로그램 내에 바탕화면에 보시면 4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4가지 게시판 중에 수정 기록 정정 신청 내역이라는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그 리스트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신청 내역의 상세 내역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수정 기록 정정 신청 내역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 내역과 처리 현황, 반려 여부 등 이런 내역들을 자세히 조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체 이동 신청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바탕화면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개체
이동 신청 내역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통해서 신청이 이루어지고요. 이동 전 목장명, 축주명으로 검색을 하셔서 농가를 선택하시고 전산코드, 바코드, 등록번호를 입력 후 개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동 후 목장 정보도 동일하게 목장명이나 축주명으로 조회를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력제 정보를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등록 정보는 한국종축기량협회 개체 확인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함에 체크를 하시고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된 내역들은 개체 이동 신청 게시판에서 리스트업되고 농가별로 개체 이동 건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처리 상태나 처리 신청 완료, 확인 중, 이동 완료 등 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 이동의 신청 처리 확인은 이동 처리가 확인이 완료될 경우에는 전산 코드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동 불가의 개체는 반려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어떻게 입력하시고 그리고 그 검정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제한 내역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2020년 보조금 지급 기준과 지급 내역을 조회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2020년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조금 지급 내역이 최근에 변경된 내역이 크게 3건 정도가 있어서 그 3건 정도만 언급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한 유기당 일시중지가 2번 들어가게 되면 지급 중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분만 후 150일 이내의 비유기 중 2회 이상 검정이 일시 중지된 개체는 해당 비유기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지하고 보조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는 오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한다 라는 조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만 후 150일까지의 2회 이상 일시 중지된 개체에 한해서만 이 지급 중단이 되는 경우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미등록가 검정원의 입회하에 첫 검정이 실시되고 혈통 등록 번호를 검정 기록에 등재하면 혈통 등록 이전 검정 기록에 대한 미지급된 보조금을 두당 3회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종축기량협회에 등록을 하고 그 등록 번호가 검정 기록에 등재가 되게 되면 이전에 3개월치를 소급하여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정 후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의 개체 정보를 출생 후 180일 이내에 유군 검정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개체의 종부 수정 기록이 입력 시 보조금을 두당 3회까지 지급하겠다. 이 내용은 태어난 지 6개월 이내에 검정 기록에 등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등재된 암소가 초종부 이후에 3회까지의 종부 기록이 들어오게 되면 검정 보조금을 두당 3회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그 출생 후 180일, 6개월 이내에 검정 기록에 빨리 등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조금을 어떻게 농가별로 지급이 되는지 저희 프로그램에서 리포트로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보조금 지급액은 지급 확정두수 플러스 3개월 등록 후 소급분에 해당하고요. 지급 확정두수는 후대검정 참여 농가 혈통 비율 70% 이상, 그리고 농가 혈통률 적정은 혈통 비율 70% 이상 농가 또는 검정사업 신규 참여 4년 미만인 농가 수를 뜻합니다. 총 두수는 경산 후 정상검정 플러스 비정상검정 후에 미경산 후를 더한 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농가별로 어떻게 보조금 지급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정상 샘플 2회를 채취해서 입회를 한 검정 농가여야 하고요. 그 검정 자료가 저희 검정 시스템에 전송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우군 내에 개체가 한국종축기량협회에 혈통 등록이 70% 이상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여야 하고요. 전년도 후대 검정에 참여해서 배부받은 후대 검정 정액을 사용기간 내에 4건, 연수정은 1건으로 간주합니다. 이상 사용을 하여서 수정 기록이 젖소계량 사업소 검정 시스템에 입력이 완료된 농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후대 검정 사용 내역이 4건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목장의 후대 검정 사용 내용입니다. 1번소가 5월 1일에 2개의 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2번소가 5월 5일에 1개의 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3번소가 5월 10일에 2개의 정액을 사용해서 수정이 이루어졌고요. 또 1번소가 5월 20일에 1개의 정액을 사용해서 수정을 시켰습니다. 총 사용 개수는 6개지만 실제 시술 건수는 4건에 해당합니다. 이는 시행 지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정사업 참여 4년 미만 농가는 후대 검정 참여와 혈통 비율 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검정사업 참여 4년 이상 5년 미만 농가는 후대 검정 참여 조건은 제외되나 혈통 비율 조건은 적용되므로 4년 이상부터는 70% 이상을 달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조건들이 있는 보조금 지급을 개체별로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또한 저희가 리포트로 프로그램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조회 항목들에는 여러 가지 조회 항목이 있으시고요. 이 항목들은 상단에 보시면 농가별 보조금 지급 두수 및 지급액이 요약돼서 한 줄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조회가 되시고 어떤 항목들이 왜 조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정보는 보시는 것과 같이 어미 확인, 아비 확인, 혈통 등록이 되어 있는지, 검정 기록이 정상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상 지급된 내역에 대한 확인입니다. 정상 검정은 입회 후 검정 기록이 젖소계량 사업소의 시스템에 입력이 완료된 개체고요. 여기서 차교 횟수는 아침, 저녁 또는 저녁, 아침 2회가 정상입니다. 검정 외 지급 부분입니다. 검정 외 지급은 아까 그 보조금 지급 조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상 검정 외에 추가 항목 조사에 따른 지급입니다. 미경산 후 종부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에 검정 기록으로 등재가 돼야 되고 수정 기록 조사 후 3회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등록 후 소급분에 대한 내용은 미등록가 종축기량협회에 등록 후 등록번호가 검정 기록에 등재되면 3개월분의 소급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급 제외 사유입니다. 지급 제외 사유는 미등록 후 제적 후 일시검정 중지, 지급 중지, 미경산후가 있는데 이 중에 나머지는 다 지급이 안 돼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급 중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만 후 150일 이전 내에 비유기 중 2회 이상 검정이 일시 중지된 개체는 이 비유기 동안은 계속 지급 중단에 Y가 생기면서 지급 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검정 내역이 같이 보여지게 되고요. 해당 월의 개체의 상태 및 이후 검정 시스템의 등재일이 함께 조회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농가의 총 지급 보조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지급은 정상 검정 지급 플러스 검정 외 지급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액은 총 지급 건수의 1,540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검정 보조금에 대한 지급 조건 및 여러 가지 조회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후대 검정 정액 인수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대 검정 정액은 인수 확인 마감 월까지 반드시 확인을 마치셔야 되고요. 검정자료 입력에서 농가별 배부된 후대 검정 정액 현황이 조회가 되고 검정 입회 시 인수받은 정액을 확인 후 인수 구분에 인수 확인으로 변경해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농가가 후대 검정 정액을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인수 구분을 인수 거부로 변경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인수 마감월까지 미확인 시에는 검정 개체 입력이 제한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월 이전에
확인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인수 구분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인수 미확인, 입회 시 후대 검정 정액을 인수 확인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수 확인, 입회 시 후대 검정 정액 인수를 확인해서 확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인수 거부, 입회 시 농가가 후대 검정 인수를 거부함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정액 미배송, 미배송인 경우 배송 담당자로부터 정액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인수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인수 확인 마감월은 후대검정 정액 배부가 완료 후 젖소계량 사업소의 후대검정 업무 담당자가 최종 인수 확인월을 지정합니다. 보통 배부 후 5개월 후가 인수 마감월로 설정이 됩니다. 저희가 후대검정 정액의 경우 1년에 2번 배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하반기 2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상반기의 경우 3월에 배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8월에 인수 확인을 마감하시면 되고 하반기의 경우 9월에 배부가 이루어지기 전에 배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연도 3월에 인수 확인을 마감하시면 됩니다. 자, 인수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인수 확인은 인수 구분을 인수 확인으로 변경을 하시고 변경을 하시게 되면 인수 확인일이 생성이 되고 인수 확인 완료로 변경이 되며 개체 입력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개체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 미확인 상태입니다. 인수 미확인은 인수 마감월까지 해당 팝업 창이 계속 뜨게 됩니다. 후대검정 정액을 농가 인수함을 미확인 시 개체 입력이 제한이 됩니다. 인수 확인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입력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해당 차수의 후대검정 마감월 이후에 농가 검정자료 입력 저장 시 미확인 확인창이 계속 뜨고요. 미확인 시에는 개체 입력 버튼이 비활성화돼서 입력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반드시 마감월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 거부입니다. 인수 거부는 후대검정 농가가 인수를 거부함을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라는 확인 메시지가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수 거부로 변경이 되고 인수 확인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개체 입력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입력 제한이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액 미배송입니다. 후대검정 미배송을 확인하셨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액 미배송으로 변경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개체 입력 버튼이 활성화돼서 입력 제한을 풀게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젖소계량 사업소의 유효군 능력 시스템을 활용해서 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